정말 무식하죠.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인허가 절차라든가 과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분들은 부동산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일반 분들과 다름없는 수준의 실력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태릉과 용산에 2만 가구를 국토부가 공급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서울 공급량이 줄어드나 이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약속한 서울권 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여러 군데 발표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곳 두 곳이 이 공릉동의 태릉골프장과 용산 기지창 부지예요. 각각 1만 세대 정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인 공급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최근 노원구에서 공급 규모 축소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1만 가구에서 5천 가구로 줄여달라 이렇게 노원구가 지역 주민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반으로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토부 관계자가 노 한 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 강릉의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고 외곽의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던 스탠스로 봐서는 이 정도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줄 모습을 보입니다. 즉 공급 축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이게 불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급 계획이다 보니까 세계 유산인 태릉 강릉의 경관 훼손하는 문제, 외곽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발표했다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공급이 워낙 급해서 부동산에 화가 나 있는 민심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급 대책도 그렇고 이후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대책들도 그로 인한 어떤 우리가 경제가 문제가 있을 때 구두 개입을 하듯이 이것도 약간 구두 개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그때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만 가구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공급을 일단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좀 잠재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뒤늦게 돌아서서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풀어지게 되면은 다시 완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발표해놓고 막상 실행하는 건 요만큼이야. 이렇게 크게 발표해놓고 뜯어보니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야.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부동산을 대다수가 모르시잖아요. 이만큼 하게 되면은 이만큼인 줄 알아요. 적어도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만큼이지만 요만큼도 되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또 이번에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태릉 골프장 공급 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체 물량을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에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 차질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주변 일대의 도시 재생지구라든가 영구임대 재건축이라든가 구리 갈매 역세권지구 등이 대체 공급지로 검토되고 있다. 영구임대 재건축하게 되면 그만큼 영구임대의 물량이 사라지는 거죠. 약간 제로성 계획 같은 거예요. 신규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영구임대를 그만큼 없애니까 그러면 또 저소득층 분들은 또 어려워지는 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리 갈매 역세권지구 같은 것들은 이거 사실상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데 물론 약간의 수요 분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서울에 직접 짓는 것과는 효과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태릉골프장의 정확한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자, 하반기 중 주민 공람을 거쳐 지구 지정하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의 계획입니다.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특히 현재 정부는 되게 현실 가능성 없는 것들을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이 목표다, 뭐 계획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를 일부러 그냥 대놓고 까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한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부동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집니다. 자, 사전 청약 역시 지구 지정 단계까지는 진행돼야 가능할 건 설명. 노원구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주민 반발이 워낙 심해 상반기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진동을 할 수 있을 것. 하반기가 되면 이 주민 반발이 뭐 심해진 게 좀 줄어듭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를 보시면 용산정비창 서울시 인허가가 변수죠. 그죠? 서울시장의 인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인허가가 변수인데 국토부가 누구 맘대로 계획대로 준비 중입니까? 이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 아니에요?
아니, 서울시가 인허가를 잘 해줄지가 변수인데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되느냐에 따라서 계획대로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국토부가 그냥 계획대로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게 되면 아 계획대로 준비 중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시면 서울시 대표 신규 택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2만 가구에 3만 가구, 3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만 가구면 거의 한 60% 이상이 이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 두 개가 지금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5천 가구로 줄어들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용산절비창 1만 가구인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인허가를 줘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다가 서울의 미래를 미래 청사진을 여기다 집약시키겠다라고 해서 임대주택 짓는 것들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저 두 개, 거의 서울시 공급, 핵심 공급처의 60%를 차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토막 이상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오 시장은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앞선 대책에서 올해 말 구역 지정, 2023년 말 사업 승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가 이거 발표할 때도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입이 아프게 얘기했습니다. 입이 아프게. 예.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사업계획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발표된 1만 가구 공급 계획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계획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면 계획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허가 안 해주게 되면 그냥 끝이에요. 자, 거기다가 만 세대씩 들어오는 태릉골프장, 용산비창 뿐만 아니라 서부면허시험장, 그 다음 많은 SSC, 상암동, 미매각 부지 이런 것들이 뭐 3,500가구, 200가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포구가 주민 반대가 핵심. 그죠? 서울 시내 택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 축소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에서도 서울 물량은 총 3200가구 중 200가구입니다. 이거 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1%가 300가구면은 한 0.6이나 0.7 정도 되겠네요. 그죠? 당초 동작구, 노량진, 수방사 200가구, 관악구, 남태령 군부지 300가구 등 500가구 계획됐으나 남태령 부지는 올해 계획에서 다시 빠졌다. 뭔가 또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도심 공공주도형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민이 동의 안 해주거나 서울시 인허가가 안 해주거나 하면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83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127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여러분이 따져봐야지 127만 원 공급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이거를 갖고 127만 원 공급 폭탄이야. 이제 가격 막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식하죠.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인허가 절차라든가 과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분들은 부동산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일반 분들과 다름없는 수준의 실력으로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급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이것도 엄청나게 얘기했지만 현 정부가 정말 답답한 게 그냥 공급을 좀 많이 해주기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양도세를 풀어줘요. 양도세를 풀어주게 되면 내일 당장이라도 수만 채가 나올 수도 있잖아. 수천 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왜 이걸 합니까? 양도세만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해주게 되면 확 물량이 풀릴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양도세 묶어놓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가서 개인적인 유주택자로서는 기분이 좋긴 한데, 아니 그냥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도세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안 풀어주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격을 다 올려놓고 이렇게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에휴,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